서경 명월거리, 기반 천결루의 붉은 초가 밤하늘을 밝히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치 온갖 벌과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듯 뭇 사내들의 웃음소리와 기생들의 노랫가락이 뒤섞여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곳이 천견루였습니다. 천견루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지요. 조선 팔대서 내로라 하는 권세가들과 문인들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그 이유라면 단 하나, 수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련의 얼굴은 달빛을 무색하게 하고 그 웃음에는 온갖 사내의 혼을 빼앗는 요기가 서려 있었지요. 게다가 재치 있는 입담은 천상의 재능이라 할 만했습니다. 허허, 수련아, 너 참 곱구나. 널 보고 있으면 늙은 이 몸에도 봄이 오는구나. 에그, 영감님도 제가 예쁘면 그만이지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수련은 고운 손으로 술잔을 채워 건네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한숨이 길게 뿜어 나왔지요. 어휴, 늙은이는 젊어지고 싶어하고 젊은 것들은 늙어지고 싶어하고 세상사 알 수 없네. 오늘 밤도 천견루는 연등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술잔은 끝없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수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어떤 이는 대놓고 그녀의 살결을 훑어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수련아, 네, 그 목소리로 한 곡 뽑아봐라. 허허, 그 가슴이 울릴 만한 거로 어이쿠, 대감님 눈에는 제 목소리보다 이 가슴이 먼저 들어오시나 보네요. 하긴 귀는 눈을 못 이긴다더니 이 대답의 방 안니와르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련은 가냘픈 몸을 고추 세워 웃으며 술잔을 비웠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얼굴들, 똑같은 소리, 똑같은 냄새. 그때였습니다. 문간이 살짝 열리며 낯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틈으로 한 남자가 들어서는 게 보였지요. 허름한 도포에 꽤 죄죄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먹구름 아래 번개처럼 번뜩이는 눈매였지요. 수련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하고 울렸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애송이도 아니고 남자 하나 들어왔다고 가슴이 뛰나.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수련의 시선은 그에게로 붙박이처럼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그 사내는 방구석 자리에 앉아 술을 시켰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떠들썩한 인사도 없었고 음흉한 눈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낯설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아이고, 저기 앉은 선비님, 좀 보게. 책에서 갓 나온 양반 같구먼. 수련은 다른 손님의 농담을 우선 엄기면서도 눈길은 계속 그쪽을 향했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왜 저 선비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다 어느새 술병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 이번 잔은 수련인가 직접 따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새 손님께는 특별 대접이죠. 방 안이 또 한 번 웃음으로 출렁였습니다. 수련은 웃는 얼굴로 다가갔지만
그 선비의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도 맑았습니다. 마치 세속의 온갖 더러움을 모르기라도 하는 듯.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슬픔이 또렷이 비쳤습니다. 선비님, 혹시 책에서 막 나오신 분 아닌지요? 현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소생은 그냥 가난한 선비입니다. 이런 데는 처음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군요. 수련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어쩌면 저리 순진한 말을 그러면서도 입게는 늘 하던 장난스러운 미소를 띄었지요. 허허, 그러시구나. 저희 청년루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선비님 귀에는 노랫소리가 먼저 들렸나 봅니다. 이 잔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술을 따르며 살짝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수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남자 손을 처음 잡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떨리지? 어찌 이런 곳에 여인을 보고 내 마음이 이리도 흔들릴 수가 있나. 둘의 속마음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수련의 농담에 깔깔거리며 취해 있었지만 수련의 눈길은 자꾸만 현우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술을 홀짝이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수련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선비님은 왜 이렇게 점잖으신지. 오늘 손님 중엔 당신이 제일 낫네. 그러면서도 잔을 다시 들고 다가갔습니다. 선비님, 한 잔 더 받으셔야죠. 오늘 밤은 아직 기니까요. 현우는 머뭇거리다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수련의 손끝을 살짝 스쳤고 두 사람은 또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본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동시에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방 안에 다른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봐라. 수련인가 저 선비한테는 다른 눈을 쓰네. 허허. 저 선비도 만만찮하. 눈이 맑으니 우리 수련인가 홀딱 가나보지. 수련은 못 들은 척 웃음을 지었습니다. 흥. 저런 것들이 뭘 안다고.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밤도 길겠지. 노래를 불러야 하고 웃어야 하고 농담도 해야 할 테지. 하지만 지금 달랐습니다. 그 방 한 구석에 조용한 선비와의 시선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수련은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인연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리고 그날 밤 천견루의 등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노래가 은은히 번져 나갔고 현우는 그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이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운명이 될 거라는 것을. 청연루의 밤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촛불은 흐릿하기 위해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만들었고 술잔은 여전히 돌고 있었습니다. 수려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며 때로는 익살스러운 농담으로 허리를 굽혀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자꾸만 구석에 앉은 현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말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잡한 방 안을 보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수련은 그 시선을 볼 때마다 괜히 가슴 한 구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킴, 별일이네. 이런데 들어온 선비가 저렇게 얌전하기도 쉽지 않지. 술기운에 얼굴이 달아오른 손님이 수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수련아, 나한테도 좀 앉아봐라 허허. 언제까지 저 선비님한테만 눈길 줄 거야 에그. 대감님도 질투가 많으시네. 수련인가 누구 것이라고. 수련은 웃으며 술잔을 내밀고 그의 팔을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자, 이 잔 드시면 수련인가 곧 다시 올게요. 하하, 인연 보게. 알았다. 마셔주지. 그렇게 능청스레 응대하곤 다시 몸을 돌려 현우 쪽을 슬쩍 보았습니다. 현우의 시선이 그녀와 딱 마주쳤습니다. 둘 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수련은 속으로 혀를 찼지만 웃음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이 좋았는지 또다시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때 마씨가 반 한편에서 수련을 불렀습니다. 수련아, 잠깐 이리 와보거라. 네, 부모님. 마씨는 수련을 살짝 불러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오늘 왜 그러냐.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자꾸 저 선비만 쳐다보고. 에이, 부모님도. 수련인가 아무나 봐요. 좀 새 얼굴이라 눈이 간 거죠. 허허, 수련이 내 속이야? 알 수 있나만 그 선비 돈은 있어 보이냐? 모르겠어요. 꾀죄죄한데 눈빛이 맑아서. 마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다 네가 홀릴까 무섭다. 조심해라. 아이고, 부모님도. 수련인가 어디 쉽게 마음 줍니까? 그렇게 대답하고는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왁자지껄했지만 수련의 눈길은 자연스레 현우에게 갔습니다. 그가 술잔을 비우자 재빨리 다가가 따랐습니다. 선비님? 오늘 처음이라 했지요. 천견루 술 맛은 괜찮으십니까? 현우는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소생은 이런 데가 처음이라 술도 달게 느껴지는군요. 수련이 살짝 웃었습니다. 아, 허허. 선비님께서도 참 술이 달다 하시면 수련이 마음이 놓입니다. 현우는 눈길을 내리깔았지만 귀까지 빨개져 있었습니다. 수련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그의 손을 살짝 쓸었습니다. 둘의 손끝이 스치자 마치 전류가 흐른 듯 살짝 떨렸습니다. 에구, 선비님 손이 아주 따뜻하시네. 기생 아씨의 손이 더 부드럽습니다. 현우가 그렇게 말하자 수련도 순간 당황해 눈길을 피했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수련의 귀에는 현우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나 미쳤나 봐. 수련은 술병을 살짝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비님은 왜 이런 데 오셨어요? 이런 곳은 선비님 같은 분과는 안 어울릴 텐데. 현우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길을 지나다 노랫소리가 들려서 잠시 귀 기울이다 들어왔습니다. 허허, 노랫소리가 귀를 잡아 끌었다고요? 수련이 노래가 그리 대단했나 봅니다. 예, 마음을 울렸습니다. 수련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수련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에이, 참, 선비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네요. 진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련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입에 대었습니다. 수련은 그의 눈길을 피해 술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흔들려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그때 수련은 살짝 몸을 숙이며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늦도록 있을 생각입니까? 현우가 놀라 고개를 돌리자 다시 몸을 일으키며 웃었습니다. 에이, 선비님? 놀라셨나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아닙니다. 참, 귀까지 빨개지시네. 수련이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무엇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다른 기생이 수련아. 여긴 언제 올 거야? 하고 외쳤습니다. 수련은 아쉽지만 일어났습니다. 선비님. 잠시만, 다른 손님도 챙기고 올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살짝 외로워 보였습니다. 수련은 다른 자리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농담을 던지면서도 계속 현우를 신경 썼습니다. 참, 왜 저 선비 하나 때문에 이리 마음이 쓰이지? 술 기운이 살짝 오르자 더 대담해졌습니다. 조용히 현우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이따가 수련이 방에 오시겠습니까? 현우가 눈이 커지며 수련을 바라봤습니다. 제 방이요, 허허. 그리 놀라실 것 없어요. 그냥 좀 조용히 이야기 나누자는 거죠. 현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따가 꼭 오세요. 수련은 다시 웃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갔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조금 더 환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파하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울 무렵 수련은 마 씨에게 살짝 귀띔했습니다. 부모님, 오늘 그 선비님 좀 내 방으로 모셔주세요. 마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허허, 네가 웬일이냐. 저 선비 마음에 들었나 그냥 좀 이야기나 해보려고요.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라. 네. 부모님? 마 씨가 방 안을 둘러보고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님? 수련인가 손님 모시겠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현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럼 현우가 수련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등불이 흔들리는 방 안. 수련이 거기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선비님. 아, 예. 앉으세요. 술잔 하나 더 비울까요?
현우는 머뭇거리다 마주 앉았습니다. 수련이 술을 따랐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련이 살짝 웃었습니다. 오늘 왜 저를 그렇게 보셨나요? 현우는 술잔을 쥐인 손을 떨었습니다. 그냥 눈길이 떼지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상하게 선비님만 눈에 들어오더군요.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맞닿았습니다. 수련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현우도 손을 뺄까 하다가 그대로 잡았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수련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냥 이야기만 하고 가세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련 아씨.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오래도록 말을 나눴습니다. 수련은 그 따뜻한 손을 쥔 채 마음 한 구석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이고, 수련아, 넌 이제 큰일 났다. 밖에서는 서서히 새벽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결루의 긴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천결루의 밤이 완전히 물러가고 서경거리에는 희뿌연 새벽 안개가 깔렸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레 천결루의 문을 나섰습니다. 아직 주변 상점들은 굳게 문을 닫고 있었고 거리에는 술에 취한 남정네들이 벽에 기대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기 도포 자락을 여미며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수련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살짝 떨리던 손끝, 낮은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내뱉던 한마디, 오늘 밤 그냥 이야기만 하고 가세요.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솔직해서 현우는 더 이상 무엇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맞잡았을 뿐인데도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런 곳의 여인인데 왜 저리도 여린 눈빛을 하는 걸까? 현우는 다시 한번 도포 자락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밤에도 가야 할까? 그 생각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편 천연루의 방 안. 수련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초는 다 타서 불이 꺼졌고 남은 심지에서는 연기가 가느스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작은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술 기운이 아직 덜 깬 듯한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볼이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에는 아직도 미묘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참, 나도 별 수 없구나. 그녀는 거울을 내려놓고 무릎을 끌어 안았습니다. 손님 하나 들어왔다고 이렇게 가슴이 뛰다니 그는 다른 손님들과 달랐습니다. 술을 퍼마시며 추태를 부리지도 않았고 음흉한 눈길로 살결을 훑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죄를 짓는 사람처럼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눈빛은 맑았고 말은 더없이 순진했습니다. 수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네가 홀릴까 무섭다. 홀리긴 누가 누구를 홀린단 말인가.
수련은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청견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마씨가 부엌에서 기생들과 종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을 테니 미리 술상 단단히 챙겨라. 수련회는 저 방 청소 끝났나네. 부모님, 수련은 묵묵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흥얼거리며 농담도 하고 웃음을 흘렸을 텐데 오늘은 조금 말수가 적었습니다. 마씨가 힐끗 그녀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허허, 수련이 네가 왜 저러냐? 혹시 어제 그 선비 생각하냐? 수련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부모님도 참 제가 왜 그런 걸 내 눈을 보니 다 티 난다. 부모님은 사람 놀리시는 재주가 있으세요. 수련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천결로 앞에는 오늘도 화려한 등이 켜졌습니다. 손님들은 삼삼오오 들어서며 떠들썩했습니다. 마씨는 입구를 지키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수련인가 한껏 모실 겁니다. 허허. 그 소리 듣고 왔네. 수련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오려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도포, 조금은 부끄러운 듯한 걸음걸이, 바로 현우였습니다. 수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선비님 또 오셨습니까? 현우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손님 대접한 것뿐인데. 수련은 살짝 웃으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자, 오늘도 수련인가 직접 따르겠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 손끝이 또 한 번 살짝 닿았습니다. 둘 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다른 손님이 수련을 불렀습니다. 수련아, 여기 와서 이 잔도 좀 채워봐라. 수련은 억지로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네, 대감님. 잠시만요. 그러면서 현우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선비님, 잠시만 다른 손님 좀 뵙고 올게요.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현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안 도망갑니다. 좋아요. 약속이에요. 수련은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술을 따르면서도 시선은 자꾸 현우를 향했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봐라. 수련이 눈이 선비님한테만 가 있네. 허허. 드디어 수련도 사랑을 하나? 수련은 못 들은 척 웃었습니다. 사랑이라니? 내가 그런 게 어울리긴 하나. 현우는 혼자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수련이 다른 자리에서 돌아오자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련이 웃었습니다. 기다리셨습니까? 예. 허허, 선비님도 이제 천견루 단골이 다 되셨네요. 그런가요? 예. 오늘도 제 방에서 이야기 나누실래요? 현우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밤 수련의 방은 은은한 등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들어서자 술병을 들고 맞이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선비님, 오늘은
제가 노래라도 한 곡 불러드릴까요? 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래, 룰요. 네. 어제는 이야기만 했으니 조금 특별하게. 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수련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가지런히 접고 앉아 노랫가락을 뽑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잔잔하지만 마음을 파고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노랫소리가 방 안을 메우며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듯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아는 조용해졌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련이 살짝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현우는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수련이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손끝이 또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수련이 일부러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그 손을 살짝 감싸 쥐었습니다. 둘 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련이 먼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오늘은 이것까지만. 현우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내일도 와도 되겠습니까? 수련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날 밤 서경거리에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천견루의 등불도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작은 등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듯한 숨결이, 아직은 말하지 못한 사랑이 그렇게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서경거리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견루를 나와 도포를 여미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희미하게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반드시 오세요. 수련의 그 떨리는 음성. 손끝의 따스함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가난한 선비의 몸으로, 과거에 급제해야 할 몸으로 기반을 드나드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그 노랫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청현루의 작은 방 안, 수련은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졌지만 희미한 빛이 남아 있었지요. 그녀의 뺨은 살짝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아직도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나애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반드시 오세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애원하듯 말하다니. 수련은 손끝을 살며시 쓸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현우의 감촉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기반에 들어온 지 오래였습니다. 그동안 숱한 사내들의 손을 잡았고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이런 떨림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기생이다. 그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서 더 슬펐습니다. 해가 뜨자 천견루는 또 다른 분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씨가 종들을 불러다 호통쳤습니다. 쓸고 닦고 반짝이게 해라. 오늘도 손님들 바글바글 할 테니 기생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머리를 매만지고 분을 발랐습니다. 수련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눈가에는 밤새워 고민한 흔적이 살짝 남아 있었지요. 마씨가 다가와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너 오늘도 그 선비 생각하냐? 수련은 깜짝 놀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부모님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허허. 거울에 내 속내가 다 비친다. 눈빛이 글렀어. 수련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마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라. 너 같은 애가 마음 주면 다친다. 알아요. 부모님? 알면 다행이지. 마씨는 씁쓸히 돌아갔습니다. 수련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하고 싶은데 그리고 다시 빗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같은 시각 현우는 서당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최훈정이 엄한 목소리로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준지즈쉐 비리신. 현우는 연습장을 펼쳐놓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련, 그녀의 웃음, 노래,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훈장이 눈치챘는지 매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야. 예, 스승님. 요즘 마음이 떠 있구나. 무슨 일 있느냐? 아닙니다. 눈빛이 흔들린다. 이래서야 과거를 보겠느냐.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훈장은 한숨을 쉬며 등을 돌렸습니다. 현우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하지만 눈을 감으면 수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오세요. 현우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는 바보다. 해가 기울자 서경거리에는 다시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청결루에도 하나둘 등이 밝아지고 종들이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마씨가 입구를 지키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수련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허허. 오늘은 수련이 방이 먼저 차겠군. 수련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오늘따라 옷깃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올까, 안 올까. 하지만 스스로 속삭였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라. 그런데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귀에 익은 목소리, 수련아 씨. 수련은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제보다도 더 깊고 불안했습니다. 수련은 숨을 삼켰습니다. 오셨군요. 예, 약속했으니까. 수련은 애써 웃었습니다. 선비님도 참 너무 성실하시네. 하지만 오늘 밤 수련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선비 또 왔네. 수련인가 아주 홀딱 빠졌나 보지 허허. 저런 선비가 기반 드나들면 공부는 언제 하려고. 수련은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손님의 팔짱을 끼며 일부러 현우를 외면했습니다. 대감님. 오늘은 수련인가 대감님 것만 챙길 거예요. 현우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수련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 저런 눈으로 날 보냐. 하지만 일부러 웃었습니다. 대감님, 오늘도 노래 한 곡 뽑아드릴까요? 좋지. 수련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현우를 보았습니다.
현우는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수련은 술잔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선비님.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살짝 상처받은 듯 했습니다. 오늘 저한테 화나셨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 수련이 술을 따르며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멀리 앉으셨어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련아 씨가 다른 손님들 챙기시길래 수련은 웃었습니다. 질투하셨나 봐요. 현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허허, 선비님 귀까지 빨개지셨네. 수련이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현우가 움찔했지만 빼지 않았습니다. 수련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 오실 거죠? 현우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예. 수련이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방 안에는 등불이 은은히 타올랐습니다. 현우가 안짜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술잔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수련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라니요? 저 같은 사람. 기반에 드나드는 가난한 선비인데 수련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기생이 싫으세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련이 그의 손을 살짝 쓸었습니다. 나도 몰라요. 왜 선비님만 보면 이러는지 현우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수련아 씨. 수련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나한테 기대세요. 현우가 천천히 그녀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수련의 손끝이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숨결이 귀를 간지렸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와도 되겠습니까? 수련은 살짝 웃었습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등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만이 조용히 메웠습니다. 서경의 밤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심장은 더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위험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천결루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가자 서경 거리에도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밤의 끝자락에서 현우는 천결루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포 자락을 여미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손끝에는 여전히 수련의 부드러운 살결이 남아 있었고 귓게는 그녀의 나지막한 숨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주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뻔히 알면서도 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련의 방 안도 고요했습니다. 초는 다 타버리고 작은 심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수련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결은 조금 흐트러졌고 뺨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을 살짝 펼쳐 보았습니다. 아까까지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그 손바닥이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기생으로 산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슴이 떨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내뱉던 서툰 말투, 곧 울 것 같은 눈빛, 그리고 애써 삼키던 한숨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수련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세 떨리더니 눈가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왜 이래, 나 같은 게.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따뜻한 천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해가 서서히 올라오자 거리는 또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현우는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포 자락을 잡은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서당 마루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즈즈쉐 글씨가 자꾸만 흐릿해지고 수련의 웃음소리가 겹쳐서 들렸습니다. 최훈정은 흙담 너머로 앉아 묵묵히 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야. 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스승님, 밤새도록 어딜 쏘다닌 거냐? 현우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다 말해준다. 마음이 떠 있다. 죄송합니다. 과거가 장난이냐 이래서야 시험장에서 붓을 제대로 들 수 있겠느냐. 현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훈장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네 재주는 믿는다. 하지만 마음이 한 곳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수련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한편 천견루의 낮 풍경도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마 씨는 부엌을 쓸고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인연들아 손님들 상 차릴 때 미리미리 준비하라, 물 끓여라, 술병 깨끗이 닦아라. 수련은 조용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흥얼거리며 장난도 쳤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마 씨가 힐끗 그녀를 보더니 투덜거렸습니다. 허허, 저 눈빛 좀 봐라. 딱 어디 홀린 처녀구먼. 수련은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모님, 또 그러세요? 에그, 어쩌겠냐. 너도 이제는 속을 감춰지지를 못하는구나. 그 선비. 오늘도 온다던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련아, 잘 들어라. 너 같은 기생이 마음 주면 다친다. 그 선비야 순진해 보여도 결국 떠날 놈이야. 알아요. 안다면서 저 꼴이냐. 수련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마 씨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수련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뺨이 희미하게 달아오르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했나. 저녁 무렵 천견로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화려한 초롱이 매달려 거리에도 불빛이 번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술 냄새가 퍼지고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수련은 분을 바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도 올까.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낡은 도포 차림, 익숙한 걸음걸이, 현우였습니다. 수련은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도 수련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시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했습니다. 마씨가 현우를 맞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선비님, 오늘도 수련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련은 얼굴이 달아올라서 마씨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부모님도 참, 마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참긴 뭘 참아. 다 티 나더라. 그날 밤, 천결루는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손님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시키고 술을 부어라 마시라고 했습니다. 수련은 능숙하게 응대하면서도 자꾸만 현우 쪽을 보았습니다. 현우는 오늘도 조용히 술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짝 어두웠습니다. 다른 기생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선비 또 왔네. 수련이 아주 홀딱 빠졌나 봐. 수련은 못 들은 척했지만 빨개졌습니다. 어떤 술에 취한 손님이 수련을 끌어당겼습니다. 수련아, 오늘은 내 옆에 앉아라. 수련은 억지로 웃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감님도 참. 오늘은 수련이 다른 손님 챙겨야 해서요. 흥, 그 선비 말이지. 수련은 말없이 술잔을 들고 현우 쪽으로 갔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봐라, 결국 저 선비한테 가잖아. 허허, 기생이 사랑놀이 하는 것도 구경거리네. 수련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현우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현우는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련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 오실 거죠? 현우는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예. 수련은 살짝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기다릴게요. 밤이 깊어지자 방으로 현우가 들어섰습니다. 수련은 문을 살짝 닫고 등을 기대며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많이 취하셨나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정신은 또렷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수련은 천천히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세요? 현우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수련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걸 믿고 정말 매일 오시면 나 어떡하라고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 오랄까요? 수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세요. 계속. 그리고 살짝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현우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만두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천견로의 등불은 이제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심지가 남아 희미하게 흔들릴 뿐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섞였습니다. 수련은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살며시 감싸 안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수련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이 현우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현우는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춥습니까, 현우의 낮고 잠긴 목소리에 수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따뜻해요. 현우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경거리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새벽의 소리가 오히려 방 안의 고요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수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왜 이렇게까지? 오세요. 현우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수련이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가가 젖었습니다. 참, 바보 같으셔.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여자 붙잡으시면 안 돼요. 현우의 손이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냐고요? 수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기생이에요. 매일 다른 남자들 웃기고 술 따르고 그런 여자가 현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런 수련 아씨가 좋습니다.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울게 하지 마세요. 현우는 그녀를 살포시 끌어안았습니다. 수련이 흐느끼며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도포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련이 조금 진정되자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아씨를 데리러 올 겁니다. 수련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과거 급제할 겁니다. 벼슬 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씨를 내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수련은 눈물을 닦으며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어떤 여자인데 압니다. 다 압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수련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는 그 눈물을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빚 때문에 나를 팔았어요. 기반에 들어와서 매일 웃었어요. 웃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니까. 현우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수련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게 내 일이고 내 삶이었으니까. 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안 웃어도 됩니다. 수련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이렇게 착하세요? 착한 거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요. 아씨가 좋아서 수련은 다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현우는 그녀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같이 무서워하면 되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새벽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련이 겪었던 일들, 현우가 겪었던 가난과 서러움, 과거 시험에 대한 부담, 스승의 기대, 자신의 무력함. 서로의 약함을 솔직히 내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술잔보다 더 독했고, 하지만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새벽녘 등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련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소매를 살짝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바보같이 기다릴 거예요. 현우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수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입맞춤이 너무도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가 나간 뒤 수련은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초가 다 타서 심지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수련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뺨을 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나. 눈물이 자꾸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이 조금은 따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천견루는 다시 부산스러워졌습니다. 기생들이 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씨가 방을 돌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련아? 수련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갰습니다. 마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울었냐? 그 선비 오늘도 온다더라. 수련이 눈을 피했습니다. 부모님, 부탁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마씨는 잠시 수련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년아, 그러다 다친다. 알아요. 알면 됐다. 마씨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수련은 무릎을 끌어안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어.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경거리가 붉은 초롱으로 물들었습니다. 천견루에도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손님들이 떠들썩하게 들어섰습니다. 허허. 오늘도 수련이 방이 먼저 차겠네. 그 선비 또 오나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련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져서 다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낡은 도포가 보였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수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들어와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수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짝 웃었습니다. 수련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오늘 늦으셨네요. 현우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조금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무슨 고민, 너무 자주 오면 아씨가 부담스러울까봐. 수련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같이 오라고 했잖아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잘했어요. 수련이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내 방으로 바로 가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오늘따라 더 진지했습니다. 청연루의 다른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봐라, 저 둘 또 간다. 이젠 대놓고 사랑질이네. 마씨는 입을 다물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년아, 가지 마라. 하지만 수련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현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등불이 켜졌습니다. 수련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현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요 그냥 안고만 있어줘요. 현우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수련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수련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현우는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등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숨결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결로의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어 종이창을 흔들 때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느렸습니다. 현우는 수련을 살며시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수련은 가만히 그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뜨겁게 수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현우는 그녀의 머리 위에 입술을 살짝 대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현우가 숨을 고르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 압니다. 그런데 왜 계속 오세요? 현우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라고 하셨으니까 수련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에요. 현우가 살짝 웃었습니다. 나쁜 사람 맞습니다. 수련이 그의 가슴을 살짝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착하게 말해요. 나 더 미워지게.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아씨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수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나도 미워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손끝으로 닦았습니다. 그럼 울지 마세요. 수련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두 사람. 등잔불이 살짝 꺼질 듯 말 듯 깜빡였습니다. 현우가 살짝 몸을 뒤로 빼더니 수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진지했습니다. 아씨, 나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겁니다. 수련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씨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요? 내가 그런 여자니까. 현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런 여자라는 게 뭡니까?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생이에요. 누구 품에도 안길 수 있는 그런 여자예요. 현우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내 여인으로만 보입니다. 수련의 눈가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보 같아. 현우는 살짝 웃었습니다. 네, 바보 맞습니다. 하지만 아씨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련은 그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그의 가슴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몸이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살짝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손끝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수련은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비님,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나. 무너질까봐 현우의 손이 살짝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같이 무너지면 됩니다. 그 말에 수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더 흐릿해졌습니다. 현우의 손길이 그녀의 옷깃을 살짝 풀었습니다. 수련은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련아. 수련은 눈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수련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녀의 입술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수련이 눈을 감자 그 입맞춤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습니다. 수련의 숨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등을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살결을 스쳤습니다. 수련은 작게 심음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제발 오늘만 이렇게 있어주세요. 현우는 그녀의 허리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수련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지 마요. 내일이면 또 웃어야 하니까. 현우는 그녀의 눈물을 입맞춤으로 닦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입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뜨겁고 길게. 그 새벽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점점 잦아들었고 손끝이 떨리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먼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현우가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가야겠습니다. 수련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또 올 거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수련은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우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등에 입맞춤하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두 사람은 또 한 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수련은 무너진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하지만 울음소리 끝에는 희미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일 또 올 거라 했으니까. 천견루의 아침은 다시 분주했습니다. 기생들이 분을 바르고 종들이 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수련은 거울을 보며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마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련아, 또 울었냐? 수련은 거울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마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선비 오늘도 온다느냐?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씨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너, 그 선비한테 마음 주지 마라. 수련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줬어요. 마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년아, 부모님, 부탁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마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한 것. 해가 기울자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수련은 오늘도 분을 발랐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수련은 벌떡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수련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틋함, 두려움,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이 천견루의 문이 삐걱 열릴 때 온 방 안의 공기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도포 자락이 살짝 흔들렸고 그의 얼굴은 밤색 등불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깊었습니다. 슬픔, 결심, 그리고 미련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마씨가 문가에서 입술을 꾹 다물고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거운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마씨를 살짝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실례하겠습니다. 마씨는 눈길을 돌렸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너희 마음이지. 그 목소리가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현우가 수련에 다가왔습니다. 수련은 애써 눈빛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오지 마세요.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멈칫했습니다. 오지 말라고요. 오늘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수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왜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요. 마지막이면 보고 싶지 않았어요. 현우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수련의 뺨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러면 더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수련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방 안이 적막했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는 소리도 다 멀리서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 또렷했습니다. 현우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해도 보고 싶었습니다. 수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생각이 납니다. 계속 납니다. 수련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그런 여자예요.
매일 다른 손님 웃겨주고 술 따라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세요. 부탁이니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떠납니다. 수련이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왜요? 아씨를 좋아하니까. 수련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쁜 사람, 현우가 살며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맞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 말에 수련은 힘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쓸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도 다정해서 오히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면 기억해 주세요. 현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를요? 제가 선비님을 좋아했다는 거.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순간 수련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의 도포 자락이 눈물로 젖었습니다. 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눈물을 받아주었습니다. 손으로 그녀의 뺨을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입맞춤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았습니다. 수련은 그의 품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등불이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쳤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현우의 손끝이 수련의 옷깃을 풀었습니다. 수련은 몸을 떨었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선비님, 오늘만은 선비님 거 할래요.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껴안은 팔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수련이 숨을 삼켰습니다. 제발, 오늘만.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결이 서로의 살결 위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맞춤이 깊어졌습니다. 방 안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등불이 갑자기 크게 일렁였다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살결이 맞닿을 때마다 작은 신음이 흘렀습니다. 수련은 눈을 감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우. 현우는 그녀의 귀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수련아. 그 음성이 너무 낮고 뜨거워서 수련의 몸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프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새벽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수련의 머리카락이 현우의 팔에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수련이 살짝 웃으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가셔야죠.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가셔야 해요. 선비님이 가야 제가 버틸 수 있어요? 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서 공부하세요. 급제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수련은 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살짝 웃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텨주세요.
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 맞췄습니다. 긴, 아주 긴 입맞춤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차가운 새벽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현우가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수련은 등을 돌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두 뺨 위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보며 한 발짝도 더 못 움직이다가 결국 이를 악물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수련은 그대로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왜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가? 그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 사이사이에 미친 듯이 되뇌었습니다. 제발, 다시 와줘. 제발. 밖에서는 천견루의 아침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 종들의 발소리, 물 끓는 소리. 하지만 수련의 방 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만이 작은 등잔 심지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길게 피어올랐습니다. 천견루의 새벽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수련의 방 안에는 작은 등잔 하나가 깜빡이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수련은 그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떠난 문이 아직도 덜컥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눈빛, 입맞춤, 떨리는 숨결이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와에,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 수련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그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렀습니다. 가지 마, 오지 말라 해놓고 왜 이렇게 보고 싶어?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너무도 조용했고 그녀의 흐느낌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물이 끓고 종들이 술병을 닦았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거울 앞에서 분을 바르며 수군거렸습니다. 수련 언니, 오늘은 얼굴이 더 부었네. 하하, 어젯밤에 또 울었지? 뭐, 그 선비 오늘도 오려나 모르지. 근데 그 선비도 참 미련해. 둘이 꼭 부부 같다니까. 기생들이 낄낄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련은 옷매무새를 고치다 말고 손을 떨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 꼴로 또 웃어야 하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봤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씨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련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련아, 이제 그만해라. 수련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 선비 말이다. 너도 망치고 그 선비도 망친다. 수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년아, 너 그 선비 미래까지 다 끌어내리면 어쩔래? 좋아하는 거 알겠어. 하지만 다 놓아라. 너 같은 기생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수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부모님도 너무하시네요. 내가 너무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수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 사람 망치면 안 되는 거. 마씨가 눈길을 거뒀습니다. 그럼 됐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수련은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 안았습니다. 망치면 안 되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같은 시각 서경의 한 서당. 현우는 마루 끝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눈길은 종이에 박혀 있었지만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련, 그녀의 눈빛, 목소리, 손끝의 떨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도포 안쪽에서 그녀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훈정이 그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현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스승님? 머리가 떠 있구나. 마음 붙여라. 과거가 장난이냐. 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훈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큰 기댈 거는 거 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생, 만나지 말거라. 현우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스승님, 그 여자한테 마음 쓰면 너도 끝장이다. 네, 재주가 아깝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훈장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수련아, 기다려줘.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데리러 갈 거야. 반드시. 천견루의 밤이 되었습니다. 초롱불이 켜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는 소리, 기생들의 노랫소리, 그 안에서 수련도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님도 참 수련 이한테 빠지셨네요. 허허, 네가 이뻐서 그렇지. 손님이 술기운에 수련의 허리를 끌어 안았습니다. 수련은 살짝 몸을 빼며 웃었습니다. 대감님, 수련이 오늘도 열심히 모실게요. 허허. 그럼 한 잔 더 수련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봐라, 수련이 웃는 거. 어제는 그렇게 울더니. 역시 기생은 기생이지. 금방 웃네. 수련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졌습니다. 웃어야지. 안 웃으면 다 티 나잖아.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손님이 건넨 술잔을 받으며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현우, 보고 싶어. 늦은 밤.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천견루의 등불이 흐릿해졌습니다. 수련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작은 불빛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옹고름을 풀어내리고 천천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시뻘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쓸어보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웃어야 할까?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아니야. 내일도 기다릴 거야.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수련의 눈동자에 흔들리며 박혔습니다. 그녀는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련은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경의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술에 취한 사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련의 눈이 젖었습니다. 현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달빛이 눈물방울을 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수련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꼭, 다시 와 주세요. 그리고 차가운 달빛 아래서 또 한 번 흐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가에 기댄 수련은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서경의 달빛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새벽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긴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오늘도 기다릴 거야.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릎을 꼭 끌어안은 채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현우, 목이 메어 이름조차 속삭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콱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달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해가 어슴풀에 밝자 청열루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종들이 물을 길어오고 주방에서는 국물이 펄펄 끓었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낄낄 웃었습니다. 어머, 수련 언니, 오늘은 또 밤새 울었나 봐. 눈이 완전 토끼 같네. 그 선비 오늘도 올까? 에이, 인제 그만 오겠지. 공부해야 한다더니만. 수련은 고개를 떨군 채 옷매무새를 만졌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웃어야 해. 안 그러면 다 알아차려.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끝내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쟁반을 든 채 수련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수련아, 언제까지 이럴 거냐. 수련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부모님, 내 꼴이 말이 아니다. 손님한테 저 눈 보여줄 거냐? 수련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마씨가 한숨을 내쉬며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너 하나 때문에 기반 꼴이 뭐가 되냐. 네가 자꾸 저 선비랑 엮이는 소문 돌면 다른 손님들 뒷말 나와. 수련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알아요. 알면 좀 정신 차려라. 수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마씨는 눈치를 보고는 낮게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 선비. 다시 온다고 하면 넌 뭐라 할래? 수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마씨는 혀를 찼습니다. 에그, 이년아, 내 마음 다 알아. 근데 그게 답이 아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울지 마라. 울면 내가 더 화나니까. 마씨는 쟁반을 들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 남은 수련은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못 나빠?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같은 시각 서경 외곽의 한 서당, 현우는 종이에 붓을 눌러가며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에 글자가 자꾸만 번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련아.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최훈정이 그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현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스승님, 머리가 떠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 여자 때문이냐.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종이를 쥐었습니다. 훈장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내 재주를 믿는다. 네가 서경에서 이름을 떨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스승님. 하지만 그 여자랑 엮이면 네 앞길이 끊긴다. 현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끊긴다. 하지만 수련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제발 다시 와주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스승님, 더는 안 가겠습니다. 최훈정이 살짝 눈을 떴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견두, 더는 안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야 급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눈길을 종이에 박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청견루에는 또다시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술 냄새가 퍼졌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수련도 화장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수련을 불렀습니다. 수련아, 여기 와서 한 잔 받아라네. 대감님, 오늘도 기분 좋게 모실게요. 손님이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수련은 살짝 웃으면서 몸을 뺐습니다. 어머, 대감님도 참 너무하시네. 허허. 네가 좋아서 그렇지. 수련은 억지로 웃음을 이어갔습니다. 그 눈빛이 살짝 떨렸습니다. 현우, 오늘은 안 오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안 오는 거지. 손님이 술잔을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수련은 눈물을 삼키며 술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 가티듯 썼습니다. 밤이 늦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정현루의 등불이 차츰 꺼졌습니다. 수련은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기대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빗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기다릴 거야. 언젠가는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 나를 사람으로 봐준 사람.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경의 달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췄습니다. 수련은 창가에 기대어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서리가 내린 듯 차가운 공기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드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현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발, 나도 잘할게. 그러니까 꼭. 눈물이 차가운 바람에 식어갔습니다. 수련은 밤이 깊어져 갈수록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릴까봐,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가 돌아올까봐